리플은 국제 송금과 결제를 혁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프로토콜입니다. 리플의 암호화폐 단위는 XRP로 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다른 목적과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역사는 2004년부터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발전은 2010년대에 들어서 이루어졌습니다. 리플의 기원은 2004년 라이언 푸거라이언 FUGGR라는 캐나다 개발자가 리플페이 RIPPLEPAY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리플페이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와는 무관한 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푸거의 목표는 기존 은행 송금의 느리고 비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이 초기 프로젝트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리플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2012년에 찾아옵니다. 크리스 라슨과 제드 머케일럽의 프로젝트에 합류하며 오픈코인 OPENCOIN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머케일럽은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 GOX의 창립자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푸거의 리플페이를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며 리플 트랜잭션 프로토콜 RTXP를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유사한 암호화폐인 XRP가 발행되었고 기존 은행 간 송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3년 9월 회사는 이름을 리플랩스 리펄 레브즈 잉크로 변경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리플의 기술적 특징은 비트코인과 크게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작업증명 파워 방식으로 채굴을 통해 운영되지만 리플은 채굴이 없는 비채굴형 암호화폐입니다. 대신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검증 노드들이 거래를 승인합니다. 이는 거래 속도를 크게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중앙화된 구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리플은 총 1000억 개의 XRP가 발행되었으며 이 중 상당량을 리플랩스가 보유하고 있어 중앙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목표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실시간으로 저렴한 국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목적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2013년부터 리플은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 최대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 ANDRESSEN 호로위츠와 구글 벤처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자금을 확보했고 2015년에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술 선도 기업 테크놀로지 파이어니어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일본의 대형 은행 MUFG를 포함한 80% 이상의 일본 은행들이 리플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SBI 리플 아시아 SBI 리펄 에이저가 설립되어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재 리플은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 시드니, 인도,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2017년 암호화폐 열풍입니다. 2017년 말 리플의 가격은 약 $3까지 치솟으며 시가총액 기준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암호화폐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리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리플 홀더라는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이 꺼지며 리플의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후 몇 년간은 변동성이 큰 시기를 겪었습니다. 리플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은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입니다. SEC는 리플랩스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리플의 사업과 XRP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여러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 폐지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7월 뉴욕 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리플은 사실상 부분 승소하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XRP 가격은 약 75%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이 판결에 항소하며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24년에는 리플에 몇 가지 중요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먼저 리플은 미국 달러에 10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며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XRP 레저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하며 투명성을 위해 제3자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의 사임 가능성이 제기되며 리플의 소송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XRP 가격은 다시 급등하며 한때 2.62달러를 기록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리플의 미래는 몇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확대입니다. 리플은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 SWIFT를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규제 환경입니다. SEC와의 소송 결과와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리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시장 경쟁입니다. 이더리움, 스텔라 XLM, 솔라나 같은 경쟁 플랫폼들이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며 시장 점유율을 다투고 있습니다. 리플의 역사는 기술 혁신과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경계에서 논란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이대가 리플에 관심을 가진다면 단순히 투자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협력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